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두나무를 개심자연형 수용으로 전제하는 예제를 통해서 적용해야 될 나무의 생육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묘목을 사면 이렇게 60cm 정도 높이에서 나무를 절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해에 새롭게 이렇게 신초가 자라겠죠. 이때 자라는 신초의 길이를 보면 정부 우세성에 의해서 맨 위쪽에 있는 가지가 강한 세력으로 길게 자라고, 아래쪽에서 발생한 가지일수록 점차 위쪽보다는 다소 약한 세력으로 길이도 위쪽보다는 약간은 짧게 자라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초가 발생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자두나무는 직립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목줄화되기 전에 약간 눕혀주는 유인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나무 가지를 이런 식으로 다 유인을 하는데, 이때의 유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 가지를 얼만큼씩 자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에 주지가 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서 발생한 주지를 1번 주지라고 그러고, 그것보다 위쪽에서 발생한 가지는 2번 주지, 그리고 더 위쪽에서 발생한 가지를 3번 주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지번을 1번, 2번, 3번을 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다가 아래쪽에서 발생한 가지가 1번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2번, 3번, 4번으로다가 번호를 정한다는 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주지 길이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각 주지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면 어느 부분을 잘라야지 될까요? 주지마다 번호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 주지는 1, 2, 3번 중에서 어디를 잘라야 되고, 2번 주지는 어디고, 3번 주지는 어디를 잘라야 될까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정부 우세성과 강약전정만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가지는 이런 식으로다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주지가 경우 가장 길게 자랐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과 균형을 맞추려면 얘를 강전정하면 더 길게 반발을 해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약전정을 하고, 2번 주지 같은 경우는 3번보다는 짧고 1번보다는 길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중간 정도인 가운데 정도를 자르고, 1번 주지는 다른 가지에 비해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제일 강전정을 하고, 자, 이렇게 잘라야지 맞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가지 발생 부분의 높이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긴 가지는 약전정, 짧은 가지는 강전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가지는 발생 위치가 같은가요? 다 다르죠. 1번은 제일 아래, 2번, 3번은 그보다 다 위에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가지를 한 반 정도씩만 자른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 발생하는 신초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반 정도씩 잘랐습니다. 1번 주지는 1번 가지가 자란 길이 반, 2번은 2번의 반, 3번은 3번의 반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모두 반씩 잘랐을 때 이때 가지 굵기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부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림을 통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부주지 발생 위치는 이렇게 절단부 아래쪽에서 옆으로 다 발생하는 부주지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연장지들이 성장을 할 것입니다. 이때 주목해서 볼 거는 부주지 발생 위치는 절단부 아래쪽이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가지 굵기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1번 주지는 굵고, 2번 주지는 얇고, 3번 주지는 그보다 더 얇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단적인 예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변화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약간의 과장은 있더라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다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예, 이유는 나무의 생육 특성 중에 기부우세성이라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육 특성이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부우세성이란 가지의 기부, 여기서 기자는 턱기자죠. 자, 이 가지의 터는 어딘가요? 예, 여기 밑에죠. 여기 부분. 여기가 기부고, 여기서 또 이 가지의 기부는 어딘가요? 예, 이 부분이 기부죠. 발생 부분. 이 가지의 기부는 이 부분이 발생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의 발생 부분에서 아래쪽까지는 이거보다 위쪽까지. 자, 정부우세성에 의하면 하나의 가지에서 위쪽에서 발생하는 가지가 강한 세력으로 자라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가지는 점차 약한 세력으로 자란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부우세성은 정부우세성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위쪽에서 발생한 가지가 아니라 가지 아랫부분에서 발생한 가지가 점차 세력이 강해진대요. 네, 헷갈리시죠? 자, 기부우세성 현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정부우세성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부우세성에 의해서라면 이 가지가 길게 자라고 이 가지는 조금만 자라고, 이 가지가 길게 자라고 이 가지는 조금만 자라야지 정상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가지가 더 길게 자라고 이거는 조금밖에 안 자라고, 이게 더 길게 자라고 이건 조금밖에 안 자랐네요. 이게 뭐냐? 정부우세성하고 완전히 거꾸로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지의 아랫부분에서 발생한 가지가 점차 세력이 강해지는 현상.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점차입니다. 정부우세성은 당년에 발생한 신초가 위쪽에서 있는 가지가 더 강한 세력으로 길게 자라지만, 해가 2년, 3년, 4년 거듭될수록 아래쪽에서 발생한 가지가 점차적으로다가는 더 강한 세력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게 바로 기부우세성입니다. 즉, 정부우세성은 당년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기부우세성은 2년, 3년, 4년 길게 봤을 때입니다. 정부우세성은 첫 끝발, 기부우세성은 나중에 일어날 때 끝발이에요. 고스톱 치다가 돈 많이 따려면 일어날 때 많이 따는 게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도 더 적용을 잘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사실은 기부우세성입니다. 기부우세성의 현상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이 나무가 제가 매실나무 전지대행 출장을 나갔을 때 본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 가지 같은 경우 밑에 쪽에 있었는데, 이 가지가 처음에는 뭐였냐면요, 단가지였습니다. 단가지 아시죠? 이렇게 짧은 가지들. 예, 이 가지가 처음에는 단가지였는데 저희 나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성장지로 다 쭉쭉쭉 자랐던 가지들이고, 얘는 단가지여가지고 짧은 가지였는데 2년, 3년, 4년 해를 거듭해 나가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지가 나중에는 제일 굵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부우세성의 예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무를 전지할 때도 기부우세성의 특성을 적용을 해서 전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의 발생 부위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됩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절단을 했을 때의 남은 가지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1번 주지는 90cm를 남겼고, 2번 주지는 60cm를 남겼고, 3번 주지는 30cm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던 정부우세성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거 제일 길었었는데 아주 제일 강한 강전정을 했고, 얘는 그거보다는 약간 약하게, 얘는 그거보다 더 약전정을 했어요. 가뜩이나 짧은 놈을. 왜 그랬냐? 나중에는 이 가지 굵기가 점점 굵어지기 때문에 얘하고 세 개의 가지가 나중에 점차적으로다가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 길게 봐서는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지는
약전정을 해주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맨 위에 있는 거는 제일 강하게 전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기부우세성을 적용한 전지애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어떤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절대로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농촌진흥청 영농기술자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뿐이에요. 이게 바로 기부우세성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다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초는 다시 또 어떻게 자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초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거 부주지의 발생 위치 또 주목하세요. 예, 절단한 위치 아래서 발생. 즉, 그러니까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주지 발생 위치를 제일 아래쪽에 있는 1번 주지는 90cm 위치에서 발생을 시켜야 되고 2번 주지는 60cm 부분에서 발생을 시키고 3번 주지는 30cm에서 발생을 시켜야 된다. 왜? 이유는 아래쪽에서 발생한 가지일수록 기부우세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3개의 가지가 조화롭게 세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쪽은 약전정을 하고 위로 갈수록 강전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교재의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지 방향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자란 가지를 주지 연장지라고 그러고 여기 절단부 아래에서 이렇게 발생한 가지들을 부주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건 부주지, 이거는 주지 연장지가 되겠죠. 예, 이것도 주지의 모양 그대로 그 방향에서 자라기 때문에 연장지입니다. 예,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요거 모양 보시고 익히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시기만. 자, 그러면 이때 부주지는 과연 몇 개를 남길까요? 자, 부주지 개수를 이렇게 가지마다 다 2개씩 남기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2개씩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주지는 보통 가지당 1개 내지 2개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2개를 남기셔도 되고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 경우는 하나. 보통 이렇게 1년차 전정에서는 보통 부주지를 1개 정도만 남겨두시는 게 보통입니다. 제가 앞서서는 이 파란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정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전정을 여름에 하면 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예, 전정의 기본은 낙엽이 지고 난 이후인 동계, 겨울철에 전정을 하는 동계 전정이 기본이라는 거 꼭 참고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파리가 있었던 게 낙엽이 집니다. 예,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1년차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전정을 했지만 이렇게부터는 신초가 발생한 거잖아요. 여기도 요것도 다 신초들이잖아요. 올해 발생한 가지잖아요. 자, 2년차에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전정을 해야 돼요. 또 이 부분을. 자, 이때는 어떻게 전정을 하느냐? 이때 전정하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얼만큼씩 전정을 할까? 예, 이때는 각 가지마다 다르게 자를 필요가 없이 보통 90에서 120 정도, 요 정도의 길이에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부 우세성만 적용을 해줘가면서 전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기부 우세성을 적용을 해서 묘목을 심고 첫 번째 맞이하는 겨울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부 우세성을 적용을 해서 가지기를 절단을 하고 2년차부터는 정부 우세성을 적용을 해가지고 강약전정으로 가지를 전정을 하면 된다. 예, 여기를 해서 절단을 하면 가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 여기서 노란색으로 된 건 1년차에 기부 우세성을 적용을 해서 전정을 한 것이고 한 길이고 빨간색 글씨는 2년차부터 정상적으로 전정을 한 겁니다. 그럼 2년차 전정까지 마친 후 3년차의 신초는 다시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년째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신초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부주지는 필요에 따라 1개 내지는 2개 정도로다가 발생을 시켜서 공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기부우세성이 정부우세성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약간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기부우세성만 정확히 알고 전정에 적용할 줄만 안되면 여러분은 이미 초급 단계는 넘어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응용만 하시면 돼요. 기초만 단단하면 응용은 저절로 됩니다. 거기다가 나머지는 이제 과정별로 다른 결과 습성을 익혀서 적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퀴즈입니다. 나무 옆에 공간이 아까워서 마늘을 좀 심었습니다. 근데 마늘이 다비성 작물이잖아요. 네, 마늘은 거름 싸움이다. 거름이 많이 들어가야지 잘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 옆에다가 마늘을 심기 위해서 거름을 충분하게 줘서 그랬는지 1번 주지, 2번 주지, 3번 주지 1년 차에는 제대로다가 길이를 맞게 1번은 90, 2번은 60, 3번은 30에서 절단을 했는데 요 부분에 거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2번 주지가 다른 가지에 비해서 세력이 월등히 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2년 차에서 주지 연장지 길이를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용만 조금만 정리해서 보시면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퀴즈랄 것도 없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만약에 경사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가지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A일까요? B일까요? A나 B나 똑같다고요? 아, 다릅니다. 자, A는 보면 1번 주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지 위치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주지가 나무보다 경사면 아래쪽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게 좋을까요? 예, 이 퀴즈의 정답은 다음 시간 가지간 세력 조정과 리커머의 법칙을 적용한 가지 유인편에서 먼저 퀴즈의 답을 말씀드리고 유인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